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말이죠. 김병기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점에는 이재명과 윤호중이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자, 그래서 특검 수사 대상 인물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큰 변수가 됐는데, 뭐 이거 무조건 하고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 법안이 통과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이 대통령이 옛날에 즐겼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민주당에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예, 이게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사설 그리고 이인재 의원의 강한 비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쯤 되면 이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종합적으로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지금 만만치 않다. 이 보복 심리가 강하다. 트럼프가 이미 현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만, 그렇죠. 비판의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자, 1차 정상회담 때 지금 특검이 말이죠. 이 오산 미군 기지를 갖다가 압수수색한 거. 그리고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 특검이 다 수사죠. 요거에 대해서 비판을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 마두로를 때리고 나서 맨 먼저 올린 게 FAFO 딱 해서 김해 공항을 배경사진 했는데, 이 배경사진이 밝은 천연색 사진이 아니고 흑백 검정 사진이에요. 이제 흑백, 이게 뭡니까? 스페니쉬로 하면 라무에르테.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이게 뭔가 불길한, 뭐라고 그럴까요? 압박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쫙 퍼져 있는데, 딱 주한미 대사 대리가 이제 들어간다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말이죠. 마두로에 대한 보복 못지않게 이재명에 대한 보복 카드를 트럼프가 과연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 존 커밍스, 그리고 서울에서는 피터 김의 요 SNS 글, 이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 커밍스하고 피터 김하고요 최인식 이 두 분의 이제 글 제가 종종 지금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는데요.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옥현 안보정론 TV, 요게 아닌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썸네일하고를 여러분들이 잘 매치시켜야 돼요. 자, 화면은 제 방송인데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로지 전옥현 안보정론 TV가 제 방송이다. 이것만 보시고 방송에 들어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김병기, 그러니까 의원이, 김병기가 이제 검증위원장을 하면서 공천 간사를 할 적에 있었던 이 탄원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서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순한테 1억 원을 그러니까 이 탄원서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탄원서냐면, 김병기 탄원서예요. 즉, 김병기 부인한테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그 의원 2명이 갖다 줬다 이거거든요. 예, 이 탄원서를 누구한테 줬느냐? 김현지한테 줬다. 근데 김현지한테 줬는데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더라. 이게 이수진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다. 근데 그 이후로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 이 대표한테 간 게 아니야. 당 대표실, 당 사무국에 전달한 거야. 이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진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김 의원 측의 신보로 꼽히는 한 동작구 의원이 그 위에 운영위원장이던 2020년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여의도 일대에서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반복적으로 결제됐다. 그래서 앞서 이 업추비,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2022년 동작구의 부의장 카드 내역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결제 금액이 215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부부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거의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건 조직적인 은폐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적으로 특검법 안에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그 다음에 김현지 당시 보좌관, 그리고 윤호중 장관에 대한 수사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 장관의 경우에는 윤호중 장관은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강선우하고 김병기는 말이죠. 강선우하고 김병기는 이제 갖다가 이게 일종의 당시도는 뇌물 사건의 공범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당시 김병기가 빼돌렸다는 탄원서를 처음 접수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영지 부도실장,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현 정권 실세대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요, 경찰은 수사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 아직 장경태, 김병기, 강선우 의원 중 단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의 수상을 맡기느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김병기 비리 폭로 탄원서가 김병기 손에 들어갔다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설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23년도 12월에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의혹 탄원서가 왜 당 차원에서 묵살됐는지 민주당은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설은 시작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이 탄원서가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한테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수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은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원서를 받은 김현지 보좌관이 이를 당 사무국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탄원서가 어떻게 의혹 당사자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는 김현지나 당 사무국에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사안인데 민주당은 이 역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이외에 다른 일은 없다. 라고 했지만은 강선우 1억 원 수수 의혹에 이어 사건이 연이어지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냐. 그래서 김병기 의원을 폭로하는 탄원서가 김병기 손에 들어갔다는 이 기막힌 얘기에 신빙성을 더하는 일도 알려졌는데 바로 뭐냐. 김병기 보좌진은 김 의원이 2024년 아내의 구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두가 놀라운 일이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조사와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지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뒷돈을 건네는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출국할 때까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도주하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민주당 돈 공천 의혹을 최종 묵살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정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이 엄청 폭발성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천원금 특검 후속 수사, 능력과 공정성 시험 내선 경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강선우, 그다음에 김병기 요 관련 내용을 지금 사설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교 얘기까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특검이 못한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경찰이 중요한 숙제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을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김 여사가 법무부를 통해 본인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거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경찰이 추가 수사로 가려야 할 것들이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여자 정치인들에게 노비를 벌이고 당원 가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혹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비단 정치적인 사건뿐이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직원 과로사 의혹 등도 시급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권은 이미 크게 확대가 됐다. 여기에 올 10월 경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역할과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된다. 경찰이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경찰의 눈이 보이는 성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했느냐가 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의 한쪽에서는 지금 특검,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특검 후속 수사는 경찰한테 맡겨졌잖아요. 이거 모두 경찰의 능력을 시험받는 시험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아일보의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한중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인재 의원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맹탕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동성명, 공동보도문, 공동기자회견 모두 없다. 맹탕 정상회담이었을까? 이재명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아무 발표가 없다. 왜 회담했는지 깜깜하다. 21번의 예포 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중국이 그저 친분 과시용으로 쇼를 했을까?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 이재명의 중국 방문 직전 백악관 계정 텔레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의미심장하다. 트럼프가 작년 10월 경주 APEC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 김해공항에 내릴 때 찍은 사진에 FAFO라고 하는 경고 문자가 적힌 사진이다. FAFO는 까불며 죽는다는 비속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다. 시진핑이 이 민감한 시기에 왜 서둘러 이재명을 초청했는지 그 목적과 배경을 파악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백악관이 올린 이 사진은 시진핑과 이재명에 대한 경고임에 틀림없다. 이건 모두가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문재인 때 중국은 비밀리에 문재인으로부터 산불이란을 약속받았다. 중국은 문재인이 이를 선시했다고 표현한다. 산불이란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과 기존 배치된 사드의 사용 제한 등이다. 한마디로 우리 안보의 포기에 가까운 약속이다. 중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이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재명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대만의 유력 언론이 중국이 4가지를 요구하고 4가지를 약속했다는 이른바 사요사답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굳고 부인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에 대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요는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 지지를 표명하고 주한미군 대만 투입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고, 사답은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하고 이재명과 김정은의 회남 성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은 이미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중국에서 표명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있고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 일어나는 진통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다. 시진핑은 이재명에게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훈시한 모양이다. 자기는 선생이고 이재명은 학생인가? 그 말은 바로 중국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패권 추구 등은 다 철진한 이야기다.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정돼 있다. 이재명은 자유민주 번영이라고 하는 가치를 잊지 말라. 이 전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낡은 이념 독재체제는 결코 전쟁의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야 한다. 아주 좋은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사설도 말이죠. 한중 비핵화 통일 실종, 이게 이 정부의 원칙인가? 이런 제하에 지금 칼럼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칼럼 내기를 보면요, 이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반응록에 북한 비핵화나 남북 통일 관련 얘기는 없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실현 가능한 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시진핑은 북한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방중에 앞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가 이해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회담장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것은 원론적 얘기다. 중국은 트럼프 등장 이후에 북중러 밀착 속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중국 측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핵 인정으로 들리는 언급이다. 옳은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국제정사 변화와 상관없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북핵 폐기 의지를 이뤄가면 국제사회는 더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복 제재가 풀리는 악몽이 펼쳐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 입장과 반응이 어떻든 우리 대통령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중국에 북한 비핵화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고 김정은은 비핵화를 가장 싫어한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중국의 역할을 중요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통일 관련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분단 고착화로 가고 있다. 왜 중국이 먼저 나서서 통일을 언급했겠나? 외교는 원칙이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가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일 뿐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진 커밍스도 말이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이재명의 행보, 이거 트럼프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압박과 국제적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는 국면에서 이재명 정권은 수사에 몰린 나머지 중국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이재명 정권이 최후를 더 앞당겼고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명분만 더해준 것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보위자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일 뿐이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이재명 정권은 가장 먼저 버리는 카드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외교의 반복된 패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분명한 경고를 던졌다. 미국에 까불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본인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사실상의 태우 총첩이다. 이는 더 이상의 완충지대가 없다는 최종 경고다. 자, 이게 이제 내내 이게 이제 FAFO와 관련된 거 그리고 마두로에 대한 기소장을 보내면 이게 결국은 최후 통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피터 김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 마두로보다도 또 센 보복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SNS 피터 김의 글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 군사적 조치만이 아니고 경제, 제재, 금융제재, 기업 압박,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의 추적, 선관위 조사 압박, 그 다음에 미루 시스템 수사, 무궁무진하다는 거고 이런 신호는 이미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경고 입장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무슨 말인지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얼마나 무섭냐. 애완동물까지, 마두로의 애완동물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면서 때려서 체포갔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독재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거시키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한군 베네수엘라가 아니기에 델타 포스가 서울에 올 리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오히려 더 무섭다. 마두로에게는 군사작전을 썼지만 이재명에게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냉혹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의 전략은 부정선거, 친중노선 이 두 가지인데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마두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질렀기 때문에 군사작전으로 대거되었지만 이재명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응징을 피할 수 없는데 방법만 다르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고립된 독자국가의 수계였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가능했지만 이재명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이익에 직접적 군사개입은 불가능하다. 대신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경제제재, 금융제재, 기업 압박, 대북 송금 추적, 선관위 조사 압박, 미루 시스템 수사 등 무궁무진하다. 이미 그 신호는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8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지 말라고 압박했는데도 이재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대표를 출국 금지시키려 했고 유한 퀸버리를 조지라고 명령했으며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미국 빅테크를 종조준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제재의 우력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증명했다.
이란은 트럼프 일기 때 최대 압박 정책으로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고 바이든이 제재를 풀어줬지만 트럼프 복귀 이후 다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금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다. 유가 폭락과 경제 제재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고 중국의 차관으로 겨우겨우 연명했지만 결국 마두로는 체포됐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압도적이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이재명이 쿠팡과 유한 킴버리를 때리는 것은 트럼프에게 나를 자제해달라고 스스로 빌미를 제재해달라고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다. 트럼프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국무부는 쿠팡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카드는 바로 대북송금과 선관위 수사라는 겁니다. 예, 대북송금과 선관위 수사. 그리고 성남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걸 연결하고 있는데 코이카 본부는 경기도 성남에, 미루 시스템론 사무실도 성남에 있고 두 곳은 차거리로 불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이 탄생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고 한국에서 조혜주 선관위 과장이 전자개표를 도입한 시기도 2000년대 초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 필리핀, 불가리아, 온두라스 등에서 부정선거가 터졌다. 그리고 미르 시스템도 A웹의 보증을 받아서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진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A웹의 보증을 받아서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진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루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전문가 집단이라는 표현을 공유한 것은 결코 내피셜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트럼프 백악관이 지금 이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FAAO의 사진을 올린 배경에는 마두로는 이미 잡았고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묻는 메시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최근 벙커를 점검하면서 이걸 쓸 일은 없겠죠 라고 농담한 것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마두로가 체포되기 직전 이재명은 중국에 급히 날아가 시진핑을 만났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저도 마두로처럼 끝나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도 잡을 줄 수 없다. 트럼프는 이미 마두로로 시범을 보였고 전 세계 좌파 독재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김정은이 야밤에 미사일을 쏘며 떨고 있는 이유도 푸틴이 긴장하는 이유도 이재명이 벙커를 점검하는 이유도 모두 같다.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트럼프는 군사작전을 쓸 수도 있고 경제제도를 쓸 수도 있으며 금융 추적을 통해서 범죄를 밝혀낼 수도 있다. 이재명은 어느 쪽으로 끝장날까? 아마도 경제제와 금융 추적 그리고 국제적 망신의 조합일 것이다. 베네수엘의 마두로보다도 K 마두로는 더 치욕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평가 전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